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강북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 하루 새 2명의 후보가 사퇴했지만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채 컷오프됐던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해 비명 행사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렇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2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재경선으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 성범죄 변호와 또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마감 7시간을 앞두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 과정을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이 이렇게 정말 진행돼도 되나 할 정도로 한 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기회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미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출발선이 다르게 설정해놔놓고 기회를 줬는데 왜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은 아시다시피 대표 경선과 당권 대권 도전도 했고 또 당권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라이벌이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박용진 같은 후보를 이 공천 주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수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박용진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기 위해서 하위 10%를 했고 물론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그렇게 믿을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도전했던 후보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서 연쇄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 정치 과정에서 한 명에 대해서 억지로 뭔가 이 배제를 하다 보니까 무리의 무리수가 더해진 게 아닌가.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박용진 의원을 이 배제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좀 잔인한 공천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조수진 변호사 사퇴가 있기까지 단 안팎에서는 이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조수진 변호사가 어쨌든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공직에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또 변호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변호를 끝나고 나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당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변호하는 게 그게 큰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총선 전체를 본다고 하면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조금 이게 심하다 싶을 정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도부나 아니면 최고위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후보 사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총선 전체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논란은 일정 부분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전략 공천으로 일각에서는 결국
친명 엔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바로 반박하지 않았나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좀 한심한 얘기다라고 강도 예. 높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후보였다면 진작에 공천을 받았을 것이다. 경선 기회도 없이 그렇게 있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 그대로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꼭 친명이라고 공천을 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대표가 좀 더 부담스러워해야 될 부분은 사실 왜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했느냐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박용진 의원을 배제한 것에 대한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납득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정치는 결과로 승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많이 이제 비주류가 배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포용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장기적인 시험대에 섰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강북을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후보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지역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그래도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찍겠다는 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결국은 뭐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지역구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번 바뀐 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지만 지난번에 조수진 변호사도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한민수 대변인도 송파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강북을 사는 사람만 공천하다 보면 풀이 좁아진다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지역구민에서는 얼마 전에 다른 후보가 다른 지역 후보가 시장도 모르고 건너편 길동네 이름도 모른다고 해서 면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지역구민들 특히 이 중도층과 아직 부동층의 강북구 의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이게 계속 송파 주민이 오고 또 전화 한 번에도 모르는 사람이 오고 이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과연 예. 이것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물론 결과를 지켜보자.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게 총선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유의 후보 교체로 지역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퇴하긴 했지만 조수진 변호사 경선이 치러지는 도중에 배지를 줍는다는 말이 나와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 조수진 변호사가 노무현 재단 이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함께 알릴레오라는 그런 유튜브를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데 글쎄 이게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텐데 이걸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유권자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 배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정말요, 이 배지를 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몇 년, 수십 년을 또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상가도 가고 또 뭐 그다음에 무슨 조기 축구회도 가고 정말 힘들게 그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결코 배지는 줍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줍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자기들이 가서 그동안 보면 이 강북을 지역이 7차례 그 국회의원 기간 동안 다 민주당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어차피 민주당 달고 나가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배지를 줍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영호남 같은 경우도 보면 특정 정당이 이제 다 당선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유권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할 수가 있다. 뭐 당신들은 우리가 그냥 주는 그 음식 그냥 드시면 돼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권자의 권한을 점점 더 축소시키고 점점 이런 오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 글쎄요. 이번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배지 쉽게 줍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전략 공천된 한민수 대변인 언론인 시절에 쓴 칼럼이 또 자신을 저격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민수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이고 국민일보에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 예. 당시에 썼던 글을 보면은 2016년 총선 당시에 갑자기 지역구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공천된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가 지역구 골목의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라고 지역구 구민을 장기판에 졸로하는 행태다라는 취지의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사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에 강북을에 갑자기 공천되는 것을 본인이 마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하고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조국 대표처럼 이 말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찾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생각이 한민수 대변인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바뀐 경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고, 제가 대신 또 변론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선거구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선거구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구를 다 소선거구에서 뽑고 있고, 의원 수 자체는 선진국들보다 인구 대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선거구 개수 상당히 많습니다.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자리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선거구 연고자를 일일이 공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정당의 또 재량이라든지 또 정당이 전국 선거를 치르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지역들은 연고자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변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한민수 대변인도 생각이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공천을 받은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유권자들 앞에서 잘 설명하시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총선은 다른 지역구에 살아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잠깐 언급이 됐지만요. 그런데 한 대변인 갑자기 공천을 받는 바람에 지역구 투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3월 19일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지나버려서 송파에 있는 곳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갑자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어제가 또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등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 공천을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면 옮겼겠죠. 그러나 지금 어제 공천받고 이미 기준일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곳에서 투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의 강북을 공천 잡음으로 정작 국민의힘이나 제3지대 후보들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어떤 후보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뭐 이 국민의힘의 박진웅 후보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진웅 후보는 뭐 이제 강북에서 태어났고, 네. 강북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고, 강북구청장에도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북구 갑에 신청했다가 경선 나갔다가 안 돼서 을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강북에 정말 진정한 뜻을 가지고 출마해서 노력을 하는 47세, 뭐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청년 정치인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새롭게 박진웅 후보라는 사람도 좀 쳐다볼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변수랄까 하나 등장한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온 분.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원래 안양이죠. 지역구 5선을 했고요. 예. 그야말로 DJ계의 원류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북을 경선이 워낙 이렇게 그냥 혼란을 빚고 민주당의 어떤 그 구주류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진정한 민주당 후보가 하나 있어서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직전에 출마를 결심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큰 변수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저 후보가 나와서 본인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민주당을 막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이제 DJ계와 노무현 시절에 민주당을 되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경우에 어쨌든 선거전에서
민주당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후보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아서 뭐 당락이 뒤바뀐다 이런 것보다도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게 지역구 선거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무당층, 중도층들이 한번 돌아보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석현 전 부의장의 뒤늦은 출마 선언에 앞서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박용진 의원의 낙마를 두고 결국 당권과 대권의 싹을 자른 거란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을 자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지요.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고 전당대회에서 당권에도 도전했던 사람이지요.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밟아버리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아까 잠깐 이제 또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낙연 대표는 결국 차세대 지도자의 싹을 자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천을 못 받으니까 싹을 자랐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있는 표를 좀 가져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뭐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미래 잘 하시기 바라고. 박용진 의원이 물론 이제 이번에 공천이 안 돼서 총선 출마는 어렵게 됐지만 저는 그래도 민주당의 자산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도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후보를 돕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박용진 후보가 민주당의 좋은 어떤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총선에서 물론 나가서 당선되게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겠지만 또 총선에서는 못 나가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뭐 지방선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대권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박용진 의원의 공천 여부를 두고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서울 판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은 맞다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의 공천,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공천 파동의 핵심 중에 하나였었고, 네. 그런 것은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공천 파동의 어떤 여파 이런 것들도 조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이게 몇 주 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예요. 이들 때문에 민주당에서 실책이라든지 잘못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효과는 또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마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부터가 사실 박용진 의원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지역구 주민들도 상당 부분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그냥 찍는다 이쪽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도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고 서울 판세에도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총선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선 이후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당의 구도를 갖고 갈 거냐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총선에서 이긴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